images showing 那建议当前需调查。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나라 밖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국제 뉴스와 한반도 문제 전문이죠. 황준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어제 태국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예. 이제 태국의 정정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이 실시한 건데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예, 반정부 세력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반쪽짜리 총선으로 치러졌습니다. 투표소의 89%에서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가 문도 열지 못해서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2006년에도 한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 총선도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잉락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했었는데 총선을 거치면서 오히려 전국 혼란이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 반정부 세력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투표소를 가로막아서 투표를 못하게 한 데가 가장 많았고 또 선거관리 인력이 부족했던 투표소도 있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인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우체국에 몰려들어가지고 투표 용지라든지 투표함의 배분 이런 것들을 가로막았고 또 남부 28개 선거구에서는 아예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아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도 방콕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5분의 1이 투표를 못했습니다. 예. 잉락 총리하고 집권 푸어타이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어제 당선된 사람들을 다 모아도 의회 정원을 못 채우게 돼서 의회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가 무산된 지역에서는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최소한 3, 4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태국의 정치적 갈등 원인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잉락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친탁신파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반탁신파 양자의 갈등입니다. 신흥자본을 대표하는 세력이 친탁신파고 또 구자본을 대표하는 세력이 반탁신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친탁신 세력은 농촌 지역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고 선거를 하면 항상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반탁신 세력은 총선을 하지 말고 국민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군부하고 왕실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탁신 세력이 선거를 반대하고 있고 또 민주적인 선거로 만들어진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로 전복하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명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탁신 세력이 왜 선거만 하면 항상 이기는지 그거는 결국 다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인 건데 그런 결과를 무시하는 거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정부 세력이 국제사회에 좀 지지를 받는 그렇습니다. 게 어려워 보이는군요. 예. 네, 중국이 작년 11월에 동중국해에다가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좀 파문이 컸었고요. 예. 예, 이번에는 또 남중국해에서도 방공 식별구역 문제를
좀 이슈화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건 아닌데 다른 나라 민항기나 군용기가 거기를 통과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방공구역을 선포한 나라에다가 사전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작년 말부터 국제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지난 금요일자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이런 여러 나라가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고 또 2010년에는 당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라는 선언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좀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요.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춘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세안 국가라는 거는 필리핀 같은 그런 남중국해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아세안 국가로부터 공중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떠들어대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또 군비 확장 시도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음흉한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이 괜한 시비를 건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홍레이 대변인은 언행에 신중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건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남중국해에다가도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국익에 직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한 미국의 입장도 좀 궁금해 보이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라든지 또 국무부의 부대변인이 나서서 중국의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을 때 미국이 B-52 폭격기를 띄워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상황을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중국의 뜻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남중국해로까지 사태가 확산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중국이 아사히 보도를 부인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지금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질서, 거기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교과서였죠. 동해와 일본을 병기하도록 한 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좀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한 증거가 드러났죠. 주미 일본 대사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하고 로비 계약을 맺고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기로 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저께 미국 법무부의 웹사이트에 계약서가 올라갔는데요. 주미 일본 대사관의 공사, 그러니까 대사관 넘버 2죠. 넘버 2하고 맥과이어 우주라는 로펌의 수석 부사장이 작년 12월 19일에 만나서 동해 병기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계략적인 방향 그리고 3개월에 약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결을 위한 초기 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들어 있었고 또 이어서 주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교육위원회 핵심 의원들을 접촉하고 특히 재미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 북부 여기는 이제 법을 찬성할 거니까 거기를 뺀 나머지 지역의 의원들을 집중 공략한다. 이런 방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만약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로비를 해야 되고 설득이 아마 가능할 걸로 믿는다. 이런 내용도 이 문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월 23일에 상원을 완전히 통과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하원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산하의 초중등 교육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교육위원회 통과 그리고 하원 전체 회의 통과
또 주지사 서명 이렇게 세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아마 길목마다 일본이 로비를 할 것 같고 요새 버지니아 주지사가 원래 말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하면서 이게 로비가 통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사이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지난달에 이 맥콜리프 주지사를 만나서 법안에 만약에 서명할 경우에 일본과 버지니아주의 경제 관계에 손상을 줄 거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버지니아주에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민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마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도록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일본이 동해라든지 또 독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 한국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이 요즘에 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거는 연방정부 하원 외교위원장 굉장히 거물이 지난 금요일에 위안부 소녀상에 참배까지 했으니까 예. 일단 분위기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